네,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출근길 문답, 약식회견, 잠정 중단 결정을 놓고서 여야가 계속해서 상반된 반응을 들으신 것처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권 이슈죠. 석방된 남욱 변호사, 대장동 개발 관련 이재명 대표 측의 불리한 발언, 폭로전을 이어가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또 김명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 관련해서 대통령실 안쪽에 또 이제 가림막까지 설치가 됐나 봐요. 여야, 특히 야당은 이제 뭐 군사 독재 시절 같다 이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약식 회견 중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예, 박홍근 대표가 독재 시절에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네. 과하게 비판을 했죠. 예. 전혀 맞지 않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스태핑 시작도 윤 대통령이 처음 시도했고, 네. 지금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지금 잠시 중단을 결정했는데 네. 중단의 원인을 잘 아시면서 이 대통령을 폄하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전체를 폄하하는 건요. 독재 정부, 예. 독재 시절 이런 비유는 적절하지 않고요. 네. 저는 사실 이 도스태핑 자체가 그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다는 주장들도 많고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계속한 것은 신선한 시도라고 봤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고 네. 언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대통령이 직접 국정 운영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는 정말 신선한 시도였는데 이것이 좀 자초된 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과도한 비판, 정치 공세보다는 어떻게든 제도를 좀 정비해서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상 MBC가 초래한 것이다라는 그 대통령실의 입장,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도스태핑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도했는데 대통령과 언론계, 특정 언론사뿐만 아니라 언론과의 갈등, 또 어떻게 보면 국민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대통령실이 하나의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기니까 네.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됐고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문제점을 생각했던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많은 국민적 갈등의 어떤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이 한 차례 거치는 앞으로도 그런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서 네. 이런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용산시대는 국민 기만 쇼였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 명박산성에 이어서 성렬 가벽이다. 국민소통 단절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은요? 글쎄 뭐 너무 이 하나의 어떤 가림막 하나를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명박산성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오히려 벌써 몇 달 전에 대통령의 출근길 인사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네, 제안을 네.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윤 대통령 측근에게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께서 매우 신선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부분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도어스태핑 때문에 대변인 기능이 자리를 못 잡았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백악관 대변인이 일정한 얘기를 하고 나면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거를 그렇네요. 대통령이 예. 다른 데 갈 때 더 추가로 물어보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물론 뭐 출근길에 그 뭐 대변인들이 같이 차에 타고 오면서 오늘 아침 말씀은 이런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네. 다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말씀을 대변인들이 말하자면 해명하기에 급급하다가 이 몇 개월이 지나갔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저는 퇴근길 인사 그게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퇴근길 인사하는 게 더 낫겠다. 추이로 왜냐하면 예. 아침 9시에 정례적으로 백악관 혹은 우리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늘 일정은 이렇고 오늘 네. 주요한 일은 이렇다. 그런데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보면요, 대통령 말씀에 따라서 주요해야 될 대통령실의 일은 하나도 없고 이 표현 방식에 따라서 네. 그게 논쟁하느라고 사실은 노이즈가 훨씬 많아졌거든요. 도어스태핑 뭔가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그렇습니다. 주신 겁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뭐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되고 소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서 재개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대안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김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요한 국정 이슈에 대해서 각 부처 장관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장관들에게 힘이 안 실리는 부분도 좀 있고 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이것도
사전에 또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주제 선정이라든지 조금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에 네. 대한 예비적인 어떤 서로의 협의가 기자단하고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보니까 횟수를 따져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한 3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분 정도 했던 데인데 어떤 주요 이슈가 있을 때는 좀 탄력적으로 네.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 설명을 하고 예. 또 어떤 꼭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에 또 뭐 생략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일단 뭐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은 잠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잠정 중단. 그러니까 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개될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 찾아갔을 때 조명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의원이 지금 대통령실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요.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건 그렇다고 처음이라는 그러죠. 이야기가 들려요. 예.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이제 대통령실의 그 입장에 의하면 이것은 국익을 해쳤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네. 외교, 어떤 국익을 위한 외교 순방을 폄훼함으로써 예. 오히려 국민 전체의 이해를 반하게 하는 그런 매우 어찌 보면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외교 국익을 해쳤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고요. 뭐 장병태 의원은 사실은 뭐 조명을 설치했냐 안 했냐보다는 콘셉트 촬영을 했다는 것이 더 문제다. 아. 이제 그런 마치 자기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 대사.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마뜩치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케팅의 개념으로서 포르노라는 개념이 생겨버린 예, 거잖아요. 빈곤 포르노라는 예. 발언도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장경태 의원이 그런 표현 대신에 실제로 마치 빈곤 홍보, 빈곤 마케팅 이런 표현을 썼으면 좀 덜 말하자면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네. 아무리 그것이 다른 의도로 외국에서 일반화된 개념이라 하더라도 아직 우리 국민 속에서 포르노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말하자면 그 비윤리적이고 마치 원래 원뜻 자체도 보면 이거는 매춘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장경태 의원이 나름대로 자기 소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코멘트였다고 대통령실이 보는 것 같습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실제로 좀 그 하나하나에 대응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이미 최근에 들어서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MBC부터 비행기 안 실는 것부터 지금까지 과정에 보면 전부 다 일정하게 포용적이라기보다는 배제적 예. 그리고 화가 났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것이 과연 자기의 여러 가지 지지율에 있어서도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대통령의 내부적인 대통령실의 판단이라 하더라도 윤 정부에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백승주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 1년의 지금 상황을 한번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주세요. 제가 예. 장경태 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네.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국민이 선출된 국회의원이 너무 한가하게 보여요. 예. 한가하게 보입니다.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지금 대통령 그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외국 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뉴스를 만들고 또 대응하고 이런 모습들이 국회의원이 너무 한가하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럴 이유가 없죠. 어떻게 보면 스토킹 또 파파라치라는 용어를 씁니다만은 이건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정작 잘못됐으면 사과해야죠. 잘못하고 사과해야 되는데 이게 컨셉 촬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컨셉 촬영이 더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 외교 순방에 나선 대통령과 영부인들이 컨셉 촬영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을 방문한 해가 1999년이에요. 예. 그때 모든 의전을 준비했던 분이 장선섭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를 지낸 분인데 네.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에 올 때는 서 있을 장소에 모든 벽면에 있을 색깔, 뭐 백지 모든 방문하는 곳에 모든 것을 사진을 다 찍어 보내갖고 네. 봤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대통령과 그 주요 인사, 우리나라 주요 인사들이 가서 하는 것은 모두가 컨셉 촬영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와 비슷한 개념 속에 준비되고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컨셉 촬영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국회의원이 한가하게 보이고 이 부분은 또 대통령에 대한 리스펙트는 국민들의 존경심 또 국제적인 존경심 국익의 구성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장 의원님은 사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번 그 결과는 여론조사에서 잘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말하자면 G20 혹은 뭐 아세안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나 기시다 총리를 만나는 등 대통령의 외교가 빛나야 되는데 네. 이 사진 하나로 해서 온통 사실은 외교 자체의 성과는 온데간도 없고 이것이 뭐 콘셉트 촬영이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지난 주말에도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통령 부인께서 많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오히려 역대로 해외 순방하면은 지지율이 올랐는데 계속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고 오히려 내리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전체적 그림 외교 순방 차원에서 너무 지나치게 언론이 잘못할 수도 있죠.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영부인한테만 하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는 조용한 외교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법정 폭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남욱 변호사까지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게 어떻게 보면 불리한 그런 폭로를 이어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여당은 이 대표의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당은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 남욱 변호사의 이 폭로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핵심은 김만배에게 들었다라고 하지만 김만배 씨는 아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레 이제 예, 석방되니까. 나오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실제로 모레 나와가지고 김만배 씨가 일정하게 자기 스탠스를 유지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실제적으로 김만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상황 속에서 남욱 변호사가 들었다는 거 하는 것은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고 네. 아직은 우리가 그게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이제 남욱 변호사, 우리가 이제 대장동 일당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김만배 씨가 남은 겁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지금 우리가 많도 많은 그 사이에 일을 많이 겪었어요. 대통령 선거도 겪고 뭐 예. 해서.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분들이 다 지금 1년씩 감옥에 있었습니다. 1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네. 많은 고통 속에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이제 1년 만에 나왔는데 이분들이 첫째 느끼는 것은 정치 지형의 변화를 체감할 겁니다. 예. 그때는 이재명 본인이 그때 겁이 나서 못했다, 진실 이야기하지 못했다 이 네. 말은 그 진심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 손해 갈지 모르는 발언을 하기 힘들었는데 진실 네. 이야기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진실 이야기해야 되겠다. 1년 감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소외가 있겠지만은 첫째 나와서 다시 안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예, 들어가더라도 행량을 줄이고 싶을 거고 정치 지형의 변화 속에서 누구도 자기를 보여줄 수 없다는 이런 판단 속에서 폭로 견쟁이 진행되고 있고요. 김만배 씨도 폭로에 가세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곧 나와 출소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형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가해질 형량에 대한 예. 생각을 했고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할 것이고 이 정치 지형이 변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네. 지난 적폐수사 때도 봤지만은 이재명 그 당대표에게 다음 대통령의 기회가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어떤 세론 속에 평가 속에서 거칠 발언 수위를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내부에서는 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 대우로 이 검찰 정권의 탄압에 맞서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좀 당 차원의 대응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그리고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김용도 아니다. 정진상도 아니다. 이재명도 아니다. 라고 하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하는 것은 일방적 주장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유죄 입증을 해서 사법부의 결정이 내린다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 순종해야죠. 따라야죠. 그렇지만 지금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고 구체적 혐의가 검찰에서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동지니까 도와야 된다. 다만 80조라고 하는 당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동시켜서 당이 좀 차분하게 판단해 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탄압과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또 그 동해 어부들을 돌려보낸 송환 문제까지를 엮어서 이전 정부를 탄압하려고 하는 이 정치 탄압과 그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이 수사를 엮어서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분리 대응해야 된다. 네, 동지니까 좀 도와야 한다라는 박지원 전 원장 이야기고 당이 타격받지 않게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당 내에서는 실제로 어떤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까? 실제로 뭐 그런 목소리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단일 대우로 가야 네. 된다는 목소리가 많을 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두 당직자들에 비하여 네. 노웅래 의원의 경우가 너무 당이 주목을 지원을 하지 않는다. 예, 예. 과연 맞느냐? 사선의 우리 당 의원들한테 대하는 태도와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는 이재명이 대표가 되지 않았으면 아무런 역할도 못했을 그 두 사람에 대한 예. 네, 그런 것의 경중에 너무 차이에 대한 비판이 그렇군요. 있다. 그런 비판도 있고요. 김영주 의원님, 네. 조금 전에 민주당 내에 여러 목소리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어떤 목소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의 일부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대로 지역 토착 비리일 수 있는데, 네. 즉 과거 지사인데, 즉 이재명 대표가 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면 당이 전체적으로 단일 대우로 맞겠는데, 예. 과거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 있던 또 부하 직원이 했던 일까지를 당이 전체적으로 몸으로 막아서 되겠냐? 네. 만약 그게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당의 리스크가 너무 높아진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소위 김용 정진상의 경우에는 조금 우리 당헌 당규에 있는 네. 이런 기소가 됐다든지 구속이 되었을 경우에 맞는 그런 어떤 거리두기를 좀 하자라고 하는 부분. 좀 더 나아가서는 그럼 다음 대안이 어디 있느냐라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그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원 80조의 이제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이제 기소됐을 경우에 당직자가 이제 직무 정지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결정은 어디서 결정한? 당무에서 하는 겁니다. 당무위원회에서 하고 최고위에서 근데 그게 올리고. 정치 탄압이라면은 네. 또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을 지금까지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예. 사실은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당직자에게 다 정치적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결단까지 촉구하고 나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게는 이제 분리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예, 민주당 내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면은 지금 그 당의 직급 서열로 보면 그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당들은 다 원내 중심 정당이잖아요. 원내보다는. 그래서 원내이면서 지금 정무조정실장이라든지 부원장, 연구원 부원장 하는 직책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거대한 비리에 지금 어쨌든 나중에 재판을 통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예. 기소가 된 순간 당 대표는 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미 단일 대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그 다른 의미로 말하면 단일 대우가 깨지고 있다. 그게 미래행이 아니라 이미 진행형인 거죠. 지금 좀 말씀 들어보면은 이미 단일 대우는 흐트러지고 있고 깨어지고 있는데 미래 예. 모습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그 있습니다. 분기점이 있다면 언제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 또 기소 여부 이런 이재명 부분들 대표에 대해서 직접 수사하면은 민주당이 더 크게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이 정당이 공당으로서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서 보면은 일단은 지금 원내 정당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들이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가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내년도 공천과 내년도 총선 2024년 총선에 가 있거든요. 내후년 4월에 있는 그렇죠. 총선에 내후년 총선에 가 있는데 총선에 정당으로서의 어떤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고 개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이런 데 대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당 지도부의 그 여러 가지 그 입장은 또 입장에 대한 요구는 달라질 거고 분열될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면서 국정조사 지금 반대하고 있던 국민의힘에선 지금까지와 좀 다소 결이 다른, 그러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좀 협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내비쳤어요. 맞아요?
조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완전 입장을 밝히면은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데 저는 원내대표라는 그 아주 운영위원장으로 책임이 네. 예산안을 법정 시일 날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윤석열 정부에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새로운 사업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예. 새로운 국정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예산안 통과가 정말 여당 원내 총무 또 운영위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린 거다 이렇게 볼 수 그럼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빨리 하고 12월 2일까지죠. 그렇습니다. 12월까지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도 야당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관한 법에 6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절차에 관한 법에 따라서 이것이 야당 혼자서 할 때는 민주당이 거의 혼자서 할 경우에는 국정조사 의미가 없어요. 국정조사 그래서 여야가 다 합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국정조사는 혼자서 하는 의미가 없다. 네. 정치 공세로 끝날 수 가능성이 야당이 많아요. 진실 규명이 아니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 측면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주당이 글쎄요, 어떤 결정 내릴까요? 총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산안을 완전히 다 내팽개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예. 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셀프 조사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분명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명단이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네. 기소도 안 되고 어차피 이재명 대표도 특검까지 가야 되는 사안이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조금 이 부분은 김진표 의장이 조금 더 나서서 네. 이렇게 품에 안아서 예결도 잘하고 국정조사도 원만히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미치는 예산안 통과, 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백순우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